앨리스는 며칠 전에 병원에 가야 했는데 병원에 들어섰을 때 바로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죠. 복도를 따라 걷는데 그녀는 3명의 의사를 보았어요. 그중 1명 의사는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어느 의사가 미친 걸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늑대의 눈과 이빨을 가졌고 유니폼에는 배지도 없어요. 가까이 가지마 앨리스. 네, 앨리스는 우리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곧장 늑대 의사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앨리스에게 새로운 보호 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걸 그냥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를 믿어선 안 됐는데. 앨리스에게 이 마법 로션을 바른 후 그는 앨리스에게 들어갈 3개의 용기 중 1개를 선택하게 해요. 와, 이상한 병원이네요. 그중 하나는 유독성 폐기물로 가득해요. 2번째 용기에는 금속을 먹어 치워버리는 산이 있어요. 3번째는 1년 전 마을 전체를 거의 파괴할 뻔한 화산에서 나온 용암으로 가득해요. 앨리스는 어떤 용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적어도 이번에는 앨리스가 올바른 선택을 했군요. 용암이 담긴 용기를 골랐거든요. 화산은 1년 전에 폭발했으니 용암은 완전 단단히 굳어 차가워졌겠죠. 좋아요. 첫 번째 실험은 확실히 마무리 지었고 늑대 의사는 앨리스에게 선택할 3가지 알약을 주었어요. 그는 빨간 것은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파란 것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노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앨리스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앨리스가 똑똑하게 했어요. 임의로 노란 걸 골랐지만 이번에도 또 실험일 거라고 의심했죠. 그는 물을 벌컥 마셨지만 알약은 절대 삼키지 않았고 그대로 볼에 물고 있었어요. 사실 3알 모두 독이 들어있었어요. 늑대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앨리스는 알약을 뱉고 도망갔어요. 저기 앨리스, 응급진료실에 가봐. 거긴 늑대가 없다고. 제니는 친구들을 위해 저녁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갑자기 그녀는 친구들 중 1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마이크예요. 그는 몰래 제니의 개와 저녁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모두들 늙은 마녀가 이 으스스한 넓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메리는 지금 이 집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네요. 어째서죠? 누가 마녀는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나요? 그녀도 한때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망할 주문 때문에.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깨끗이 면도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도 스스로 면도를 하면 안 됐어요. 유일하게 면도 허가를 받은 사람은 40세의 미용사예요. 하지만 미용사의 수염은 누가 밀었을까요? 밀 필요가 없었어요. 미용사는 여자였거든요. 앨리스는 어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전에 본 적 없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그 사람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특이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그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앨리스네 친구의 쌍둥이 형제였어요. 빌은 구두 닦기예요. 그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자의로 돈을 지불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빌은 신발 한쪽만 무료로 닦아줘요. 사람들은 한쪽만 깨끗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 켤레를 닦아주는 것에 대한 돈을 지불하죠. 왕은 그의 3딸들에게 같은 양의 물이 담긴 3개의 동일한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왕은 주전자의 물이 먼저 끓는 딸의 남편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왕의 막내딸의 주전자가 먼저 끓었어요. 어째서죠? 다른 딸들이 물이 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전자의 뚜껑을 계속 들어올리는 동안 막내딸은 주전자 뚜껑을 닫아두었어요. 투학 좀 해볼까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논리만 있으면 돼요.
한 줄만을 이용해서 188로 200을 만드는 법을 찾으세요. 선을 가지고 가로로 188을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100을 2개 얻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2000년에 25세였고 2005년에 20세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사람은 기원전 시대에 살았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의 파티에 가면서 아내에게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면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가 약속했던 대로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왔지만 길고 두꺼운 턱 수염을 뽐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남자와 그의 아내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극지방의 밤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한 남자가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줄곧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에야 그는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 중 하나에 처음부터 펑크가 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의 여행은 이 문제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펑크가 난 건 예비 타이어였어요. 한 대기업 재무이사가 마침내 새로운 파트너들을 설득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문서를 폴더에 넣고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폴더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조는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모아 신문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자기는 바닥을 닦느라 바빴고 주변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디자이너는 한 번도 제 근무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예술가로서 그는 계약 서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자기가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존의 사무실에 들어간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즉시 나왔다고 했어요. 계약서가 든 폴더는 누가 들고 갔을까요? 디자이너였어요. 존은 어떤 폴더가 없어졌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분실된 폴더에 계약서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릭은 검은색 또는 흰색 양말만 신어요. 어느 날 그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에릭의 서랍에는 10개의 흰 양말과 10개의 검은 양말이 있었지만 모두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짝짝이 양말을 신은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방이 완전 깜깜하고 에릭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양말을 서랍에서 몇 개 꺼내야 자신에게 맞는 2개의 양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개면 충분해요. 양말 3개면 같은 색의 2개를 찾을 수밖에 없죠. 어느 어두운 밤 외로운 거리에서 배고픈 뱀파이어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은 문이 활짝 열린 집을 보고 그곳에 숨기로 결심하죠. 가까스로 문을 잠궜기 때문에 뱀파이어가 보호소 안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열면 녹은 용암이 있어요. 아니요, 됐어요. 두 번째 문은 여러분 머리통만한 커다란 타란툴라가 있는 방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문에 대해 말하자면 방 안에 거대한 개가 짖는 소리가 확실히 들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뱀파이어는 햇빛을 너무 싫어하니 이 추적자는 여러분을 내버려둬야 할 거예요. 벽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방에 갇혔어요. 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은 밀폐되어 닫혀 있어요. 여러분은 걸레와 큰 양동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긴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요?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이제 좀 낫네요. 제이는 상사에게 누군가가 자신이 회의를 위해 준비한 서류를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장갑, 검은 마스크를 낀 안전 제일이죠.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이 남자는 손가락에 반지도 3개 끼고 있었어요. 상사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녀는 그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손가락에 반지가 3개 껴있는 걸 어떻게 봤을까요? 제인이 그냥 서류들을 프린트하는 걸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호텔 주인이 진행 상황을 보려고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었고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서류들이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갔어요. 일꾼 몇몇이 그걸 들고 도망쳤어요. 호텔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군진 못 봤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에요. 건축가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장에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디자이너는 경찰에게 벽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페인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기기사는 터진 전구를 고치려고 지하실에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형사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냈죠. 여러분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전기기사죠. 공사장에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터진 전구를 고칠 수 있어요? 아, 거짓말쟁이. 딱 걸렸네요.